짝이야 4장 7번째 강의는 선형 유전체 이제 연습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두 가지 이제 좀 대칭성이 있는 스피어 공과 그다음에 이제 동축 도선 그래서 코엑시얼 케이블 연습 문제 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 4-20에는 20번의 문제입니다. 유전율이 엡실런인 선형 유전체로 된 반지름 R인 공 속에 이 공 안에 이제 자유전하를 밀도 로로 고르게 퍼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유전하로 이제 퍼뜨렸네요. 그랬을 때 이 공의 중심에서의 전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제 뭐 우리가 가우스 법칙, 유전체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쓰면 되고, 전기 변이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이제 D를 면적에 대해서 가우스면에 대해서 면적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전하 프리 차지가 있으면 뭔가 존재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자유전하가 있잖아요. 프리 차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볼 때 먼저 가우스면을 이렇게 유전체 안에서 이렇게 스몰 r을 갖다가 반지름 r보다 작은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안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제가 편의상 d in 이렇게 이 안에서의 전기 변이 electric displacement는 d in 이렇게 잡고 그때 이제 스몰 r이 larger보다 작다는 얘기고 곱하기 이 표면적이 4파의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필드는 이제 바깥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전하는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rho times free charge. rho times 그 r이 만드는 스몰 r이 만드는 최적이 3분의 4파의 r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D 필드 우리가 이제 전기 변이 electric displacement small r이 large r보다 유전체 안일 때의 electric displacement는 3분의 rho r이 되고 방향은 r hat 혹은 제가 이걸 r 벡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죠. 바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안쪽에서의 electric displacement를 계산하니까 그거에 따른 전기장은 요 그 D 필드를 유전율로 요 유전체 유전율로 나누면 그 이제 D 필드를 유전체 유전율로 나누면 그게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서 그 일렉트릭 필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바깥에서의 경우는 D out은 4파이 R 제곱이고 그때 그 프리 차지 토탈 프리 차지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깥 그 가우스 면을 갖다가 그 스몰 r을 라지 r 바깥으로 그 만들어주면 전체 전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똑같은 폼이지만 스몰 r이 라지 r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의 전체의 최적, 구의 전체 최적 곱하기 자유전하 밀도가 전체 전하량이 프리 차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D 필드가 뭐에 비례하는 거죠? 얘는 거리에 비례하지만 얘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outside에서는 3분의 rho의 small r 제곱의 larger 3승 이 경우는 이제 r hat 제가 요 놈은 이제 r hat으로 표현했고 얘는 이제 r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r 곱하기 r hat 이렇게 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바깥에서는 유전율이 엡실런주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우리가 택하면 되니까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엡실런 0분의 D out. 제가 해서 그러니까 유전체 안쪽에서는 in으로 그다음 바깥에서는 out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전체 내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써가지고 요 구의 안과 바깥에서의 electric displacement 전기 변이 전기장 바깥에서의 전기 변이 전기장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공의 중심에서의 전위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전위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전위 electric potential은 전기장에 의한 전위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쪽에 중심에서의 전위는 사실 이제 electric field 전기 그 전위의 정의는 그 reference point 마이너스 reference point에서부터 어떤 구하고자 하는 필드까지 전기장을 이렇게 선적분을 해주면 이게 전기 그 electric potential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레퍼런스 포인트는 무한대에서의 포텐셜이 0이 되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장을 선적분을 했을 때 그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선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지로에서의 포텐셜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서 포텐셜이 0이 되게끔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놈을 이제 나눠주는 일렉트릭 필드는 그 유전체 안과 밖으로 나뉘어줘야 되니까 얘를 이제 그 영역을 구분을 해주면 0에서부터 라지 R까지는 안쪽에 있는 전기장, 그 다음에 라지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바깥쪽에 있는 전기장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이때 DL, 라인 엘리먼트는 그 나가는 방향, 항상 얘는 DR의 R 햇의 의미입니다. DR의 지름 방향, DR의 R 햇의 의미가 이제 DL 벡터니까, 요 놈을 이제 쉽게 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는 3 엡실론 G로 3 엡실론 분의 로는 컨스턴트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R 벡터 닷 DL이 RDR 이걸 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깥 이 아웃은 뭐냐면 3 엡실론 G로 이 아웃은 3 엡실론 G로 분의 로, 그다음에 그 라지얼 삼승이 컨스탄트로 나가는 거죠. 3 엡실론 G로 분의 로, 라지얼 삼승이 컨스탄트로 나가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R 햇 DL이니까 얘는 R 제곱분의 1의 DR, 그죠? DL이 뭐라고 했죠? DR의 R 햇 벡터, 이게 이제 그 라인 엘리먼트라고 했습니다. 적분이 이제 얘는 R을 적분하는 거고 얘는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 무지 심플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전기장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포텐셜이 3 엡실론 분의 로의 2분의 R 제곱,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전기장의 효과가 3 엡실론 G로 로 R 3승 곱하기 R분의 1, 그래서 두 놈을 더해주면 우리가 이제 3 엡실론 G로 로 R 제곱에 1 더하기 2 엡실론 분의 엡실론 G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엡실론 G로분의 엡실론을 우리가 그 상대 유전율 혹은 유전 상수라고 했죠. 유전 상수는 그 유전체에서의 유전율을 진공에서 유전율로 나눠준 게 상대 유전율 혹은 이걸 우리가 이제 유전 상수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라고 했습니다. 그놈을 우리가 이제 카이로 표현하지만 1 플러스 감수율이라고 했죠. susceptibility 해가지고 카이 2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놈을 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엡실론 R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로에서의 포텐셜은 중심에서의 전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공의 중심에서의 전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 유전체 안에 있는 속박전하를 구하시오. 최적 그 볼륨 charge density하고 bound charge하고 surface bound charge, 우리가 그 표면 속박전하고 그 전체 부피 속박전하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폴라리제이션은 P는 D는 electric displacement는 엡실론 G로 E 플러스 P니까 P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안쪽에서 보면 폴라리제이션은 유전체가 있을 때 이제 진공에서는 폴라리제이션이 안 생기니까 안쪽에서만 보면 되죠. 안쪽에서의 속박전압 최적 그 볼륨 charge density, bound charge density는 마이너스 divergence P고, 이때 폴라리제이션은 D 마이너스 엡실론 E인데, 그때는 뭐냐면 유전체 안에서만 폴라리제이션 편극 밀도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D in 마이너스 엡실론 G로 electric field inside 안쪽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쪽에서의 electric displacement, 전기 변이와 안쪽에서의 전기장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양변을 우리가 엡실론 G로 나눠주면 엡실론 G를 곱해주면 얘는 엡실론 R에 엡실론 R분의 D인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양변에 엡실론 G를 곱해주면 요거는 이제 엡실론 G로 E인은 엡실론 R분의 D인 이렇게 되니까 이제 D인으로 안쪽에서의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공통인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남는 항은 1 빼기
epsilon r분의 1. 이거 constant니까 divergence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 빼기 epsilon r분의 1에 divergence d. 이거를 해주면 돼요. 그럼 divergence는 요 놈은 이제 구대칭이니까 이 벡터 필드가 r만의 함수로 됐을 때 우리 구좌표에서의 divergence가 어떻게 되죠? 구좌표에서의 어떤 벡터의 divergence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벡터 자체가 세타하고 파이 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죠. 오로지 r의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름 방향에 대한 미분항만 우리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빼기 엡실론 r분의 요거 이제 r 제곱분의 1에 ddr의 r 제곱에 d 필드의 지름 방향 성분이 3분의 로 r이잖아요. 그래서 d 필드의 지름 방향 성분 3분의 로 r만 넣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3분의 로는 컨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 3승 미분해지면 3r 제곱이 되고 3r 제곱이 되고 여기 r 제곱 있으니까 서로 r 제곱은 캔슬되고 3 곱하기 3분의 로만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로만 남아서 마이너스 로에 1 빼기 엡실론 r분의 1. 이게 바로 그 볼륨 바운드 차지입니다. 볼륨 속박전화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surface bound charge는 폴라리제이션과 n-의 방향인데 폴라리제이션은 다시 이제 d 필드 빼기 엡실론 0 일렉트릭 필드인데 안쪽에서의 필드를 계산해 주면 그게 폴라리제이션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도 다시 1 빼기 엡실론 r분의 1의 d 필드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n-은 항상 n-은 뭐냐면 유전체에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면의 수직한 방향이 n-이니까 이 경우에는 r-이 바로 n-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d 필드도 r 방향이니까 얘는 r 곱 r-이니까 3분의 로의 스몰 r이 라지 r을 되니까 3분의 로 라지 r이 되는 거죠. 이 값은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의한 속박전화는 3분의 로 r에 1 빼기 엡실론 r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박전화를 구하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거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r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21번 문제는 이제 실린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9를 계산했고 실린더 원통인 경우에 반지름이 A인 구리 도선이 긴 도선이 있고 도선을 중심이 같고 그다음 안쪽 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C인 구리관으로 둘러싼 동축 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 구리관으로 동축 도선의 요 B하고 C 영역, 이게 지금 음영분한 영역은 이제 유전율이 엡실론이 유전 재료로 이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축도선의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실린더를 이놈은 이제 정면으로 본 거고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 A인 구리도선 그 다음에 그놈을 바깥에서 구리관으로 이렇게 안쪽 반지름이 B고 바깥쪽 반지름이 C인 구리관으로 이렇게 둘러싼 측면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D 필드에 의한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그 실린더 실린더 원통이죠. 실린더에 대한 가우스 법칙, 가우스면을 잡아주면 되죠. 실린더리컬 가우스 서피스를 잡아주면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우스면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SL이고 반지름이 S인 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S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 놈은 S라고 하는 거는 D 필드는 이제 구리도선의 중심에서부터 옆으로 나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우스면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그 원통형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S에 곱하기 L이 바로 이 가우스면이잖아요. 2파이 둘러싼 면 2파이 SL이고 D times 2파이 SL이 이제 프리 차지하고 같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고, 일단 S를 요 A보다 크게 해주는데, 해주더라도 구간이 좀 달라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S가 요 구리도선의 반지름보다는 크고, 요 B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요 지금 음영이 취해지지 않은 그 영역, 그 길이에서의 S를 취해주면, 이때는 가우스 법칙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우리가 DAB, 그거를 갖다 S가 A하고 B 사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그냥 기호로. D의 AB는 뭐냐면, 요 A하고 B 구간, 이 하향 구간에서의 D 필드는 2파이 SL분의 Q. 이제 이때는 이제 전체 이제 전하를 포함하고 프리 차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위 길이당 프리 차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L분의 Q가 단위 길이당 프리 차지에 해당되겠죠. DAB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기장은 당연히 요 지금 A하고 B 구간이니까 유전율은 엡실론 지로, 엡실론이 아니고 엡실론 지로가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 지로분의 AB. 그래서 여기 D 필드 나누기 엡실론 지로를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영이 지진 유전율이 채워진 구간은 이제 B하고 C 구간이니까, S가 B하고 C일 때는 그 D 필드는 똑같습니다. 2파이 SL분의 Q. BC나 AB나 Electric Displacement, 전기 변이는 항상 구간에 상관없이 그냥 거리에 2파이 SL분의 Q로 같지만,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D 필드로부터 계산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유전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BC 구간에서는 엡실론 지로가 아니라 엡실론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BC 구간에서의 전기장은 2파이 엡실론 SL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AB 구간 요 구간과 그다음에 BC 구간에서의 전기장의 차이는 요 유전율의 차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A하고 B 구간, A하고 C 구간에 요 등축 도선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여기까지 C까지의 C 사이에 전위를 계산을 해주면, 이 전체 그러니까 전위는 C에서부터 B까지는 뭐 BC, 그 다음에 B에서부터 A까지는 AB로 우리가 그 선적분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요놈 이제 계산을 해주면 뭐 똑같겠네요. 이 2파이 L분의 Q, 2파이 L분의 Q. 그러니까 BC 구간에서는 이제 유전율이 엡실론, 2파이 엡실론 L분의 Q가 컨스턴트. 그 다음에 여기 S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AB 구간에서는 유전율이 엡실론 지로, AB 구간에서는 엡실론 지로, 그 다음에 AB에 대해서 S분의 1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요건 이제 S분의 로그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로 나와서 요 놈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2파이 L분의 Q, 엡실론 분의 ln B 분의 C 더하기 엡실론 0 분의 1의 ln A 분의 B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계산이 되게 쉬운 계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 놈을 제가 이제 그 상대 유전율로 좀 바꿔주면, 유전상수로 바꿔주면 양변에 엡실론 지로를 곱해주고, 그 분모 분자의 엡실론 지로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분모의 엡실론 지로, 분자의 엡실론 지로를 곱해주면 엡실론 분의 엡실론 지로는 엡실론 R분의 1이고, 엡실론 지로 분의 엡실론 지로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놈은 요 유전율 엡실론을 유전상수로 엡실론 R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포텐셜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동축 도선의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 그래서 단위 L분의 전기 용량 C는 Q는 CV 이렇게 되니까, 요놈은 이제 VL분의 Q 이렇게 됩니다. VL분의 Q. 그래서 V 전위를 우변으로, 그래서 나머지 VL분의 Q를 뺀 나머지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이게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은 2파이 엡실론 제로가 분자로 가겠네요.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요 지금 대괄호 안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ln A분의 B 더하기 엡실론 R분의 1 ln B분의 C. 요게 동축도선의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제 속박 전하를 볼 수 있는데 속박 전하의 존재 여부를 볼 수 있는데 이 전기 변이와 전기장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의 관계식으로부터 A하고 B 사이에는 유전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A하고 B 사이는 당연히 폴라리제이션이 없을 테고 요 폴라리제이션이 존재하는 데서는 이제 B하고 C 구간만 존재할 텐데 B하고 C 그래서 P P는 D 마이너스 엡실론 E인데 그 폴라리제이션이 존재하는 구간이 요 유전체가 채워진 구간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속박 전하를 보면 얘는 이제 어게인 다시 엡실론 제로 곱하기 2는 엡실론 R분의 D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엡실론 분의 D, 엡실론 분의 D 이렇게 되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엡실론 분의 D니까 얘는 엡실론 R 그 유전 상수분의 1로 묶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D 필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최적 그 볼륨 바운드 차지는 로스 오브 B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이고 P는 1 마이너스 엡실론 R분의 1 다이버전스 D 이렇게 되는데 이제 B sub C는 역시 S분의 1에 만 비례하는 그리고 방향이 S hat 이게 뭐냐면 원통좌표계잖아요. 원통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로 파이 Z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이 경우 이제 반지름이 S로 썼으니까 제가 S 필 그 원통좌표계가 S 파이 Z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 벡터 필드가 S만의 S의 성분만 가지고 있잖아요. 파이나 Z는 의 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요것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엡실론 R분의 1에 S분의 1 DDS의 S의 그 D 필드의 S 성분이 2파이 SL분의 Q인데 분자의 S, 분모의 S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상수를 미분해주니까 이놈은 0이네요. 그래서 원통좌표계 이 경우에는 요 안에 B하고 C 구간에는 볼륨 바운드 차지가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surface bound charge인 경우는 표면은 이쪽 위쪽 면도 표면이고 아래쪽 면도 표면이니까 두 군데를 다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B는 그 surface bound charge는 P.n hat인데 여기 지금 S가 B인 지점, 이 아래쪽 면에 대한 속박전화, 표면 속박전화를 계산할 때는 이 n hat이 어느 방향이냐면 n hat은 유전체에서 나가는 방향이죠. 유전체에서 그 면, 구하고자 하는 면으로 나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는 s hat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제가 n hat은 마이너스 s hat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B 필드는 D 필드는 S hat 위쪽으로 나가는 게 D 필드니까 그래서 이제 S hat dot 마이너스 S hat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파이 S 대신에 B를 넣어주면 2파이 BL 분의 Q 곱하기 1 빼기 엡실론 R분의 1인데 이때 이제 D 필드하고 N hat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음전하가 이렇게 모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 C쪽 실린더의 위쪽의 표면에 모여지는 속박전하는 C라는 지점에서 구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 경우하고 똑같은데 이때는 유전체에서 나가는 방향 이 면으로 나가는 방향의 단위 벡터 n hat이 s hat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그때는 플러스를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는 이제 이 유전체에서 나가는 이쪽 면으로는 반대 방향이지만 이쪽은 s hat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s가 바로 c니까 s 이퀄 c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2파이 c l분의 q 1 빼기 엡실론 R분의 1 요에서 면이 두 개인 경우는 한쪽은 플러스의 속박전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플러스가 맞나요? 그러니까 위쪽이 엡실론 R이 유전상수가 보통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이거 양수가 되고 위쪽이 플러스 속박전화가 모이고
아래쪽 면에는 마이너스 속박 전하가 모이는 이유가 요 n 닷 n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제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 선형 유전체의 경계값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